를 공부하는 것만은 아니고 별주부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본들이 있는데 소설이든 저 판소리든 간에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그냥 제목을 선생님이 수군가 별주부전 이렇게 해 놓은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주의할 사항들 주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작품의 또 이전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몇 부분을 좀 잘라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줄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별주부전, 토끼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동화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크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중심되는 내용들을 잘라서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병든 용왕이 토끼 간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왕이 이제 병이 들어서 나 어떡하냐 이거 죽게 생겼다. 그때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들은 전부 다 소용이 없어요. 병이 너무 위중해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토끼의 간을 드시면 됩니다라고 처방을 하게 되죠. 그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왕의 착취, 즉 집권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착취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용왕의 세계하고 또 용왕은 물속 세계고 그다음에 토끼는 지상 세계에 있고 그죠? 숲속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용왕이 다스리는 백성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용왕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또 자라라든가 이것들이 다 우의적으로 인간 세상을 빗댄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걸고 넘어질 필요는 없죠. 그냥 용왕은 왕이고 토끼는 백성이고 서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권자 왕 위정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토끼를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라라는 충신이 그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자청을 하여 나가게 되고요. 지상세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토끼를 만나죠. 만나서 감언이설로서 뭔지 알죠? 달콤한 말과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펼쳐서 수궁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자라의 말하기 방식과 토끼의 말하기 방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가 어떻게 했다? 그렇죠? 경솔했다. 그죠? 욕심이 많았다. 요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토끼가 용궁에 내려가서 그죠? 자기가 뭐 벼슬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붙잡혀서 죽게 되죠. 죽을 고비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꾀를 내서 수궁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역시 뭐예요? 토끼의 지혜로움. 그죠? 그렇다면 토끼라는 인물을 통해선 욕심이 많다, 허욕, 그렇죠? 경솔함, 그 다음에 위험의 상황에서 지혜로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뭐 반복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던 토끼, 뭘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신의 꾀에 의해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즐겁죠. 즐거운 상태에서 어떤 고비에 또 처하게 됩니까? 독수리에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꾀를 내어서 벗어나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적인 얘기 하나 떠올릴 수 있죠. 사자성어, 호사다마.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게 되면 마가 끼기 쉽다. 안 좋은 일이 끼기 쉽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교훈까지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용왕이 병이 들어서 토끼의 간이 필요했다. 자라가 토끼를 데리고 꼬셔서 데리고 갔다. 그런데 토끼가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 까불다가 또 죽을 고비에 처했다. 그러나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꾀를 내서 지혜로웠다. 이런 스토리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도 몇 가지만. 자, 먼저 이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뭐 다른 판소리 개소설이나 판소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바탕이 설화 부분에 있었어요. 그렇죠? 설화 구토지설이 그 바탕이 되면서 민중의 문학 장르, 예술 장르, 그죠?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 판소리, 수군가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렇죠? 영향을 받게 돼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소설은 토끼전, 그 다음에 신소설은 토의간, 이렇게 작품이 영향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건 암기사항이 아니라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 어쨌거나 뭐 설화도 마찬가지고 뭐 토의관까지 가는 동안에 55종 이상의 이본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독수리에게 잡혀서 곤경에 처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인간이 쳐넣은 덫에 걸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병든 용왕이 그 병이 든 원인이 뭐 색을 밝히고 술을 많이 마셔서 병이 들었다라고 별지보전 같은 경우엔 나오기도 하고요. 수군가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고요. 판소리에는 없고요. 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들을 모두 뭐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큰 줄기는 같으니까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화적인 수법. 뭔지 알죠? 동물을 등장시켜서 인간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풍자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 풍자와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며,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은 판소리 문학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백성의 측면에서 보면 허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죠?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아라, 이 부분. 그 다음에 삶의 지혜,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지혜, 꾀로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위정자 측면에선 백성을 너무 착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비판의식. 그렇죠? 그 다음에 무능함. 이 무능함이라는 건 특히 어디에 나타나나요? 그 토끼의 잔꾀에 넘어가는 그 용왕의 무식한 모습, 그죠? 그리고 충신인 자라가 충고를 했음에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왕의 잘못된 태도에서 그 위정자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의식까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몇 개의 작품, 몇 개의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봄으로써 전체 스토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작품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판소리 수군가는 아니고요. 판소리 개 소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장면은 과인의 병세가 심히 위중하니 경의 무리는 아무쪼록 충성을 다하여 명의를 광구하여, 광구 넓게 구하여, 명의 뭔지 알죠? 뛰어난 의원을, 이런 얘기죠. 어느 장면인지 알겠죠? 앞부분입니다. 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는 장면. 과인을 살려서 군신이 더욱 서로 동락 함께 즐겨 지내게 하러. 자, 자신이 아프니까 내 병을 고치도록 해라, 분부를 내렸죠. 한신하가 출반주하여, 출반주라는 것은 그 열에서 나가 아뢰여, 이런 뜻이죠. 열에서 그 서 있는 줄에서 나갔어요. 띡 앞으로 나가면서 상감마마 뭐 용왕어른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뢰여 가로되 신은 듣자오니 제가 듣기론 말입니다. 오나라 범상국이며 오나라에 있는 범상국이란 사람과 당나라 장정군, 당나라의 장정군이란 사람과 초나라의 육처사는 오나라와 초나라 지경에 제일 되는 새 호걸이라 하오니 세 사람을 찾아 문의하옵소서. 중략 선생님이 시켜놨는데요. 자, 그래서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을 천거하게 됩니다. 명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한즉 세 사람이 가로되, 자,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제 진찰을 하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요 색은 사람의 수한을 줄이는 근본이라. 자, 술은 사람을 알딸딸하게 만들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색, 여자를 밝히는 거죠. 그죠? 사람의 수한, 그 목숨의 한계를 줄이는 근본이라. 대왕의 술과 색을 과도히 하시어 너무 많이 드셔서 이 지경에 이르시미니 스스로 지으신 죄악이라 수원수구하시오리까마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뭐라 그랬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색을 즐겼다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위정자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즐거움을 목표로 삼고, 그렇죠? 백성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는 위정자의 모습을 비판한 그런 풍자적인 장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 장면은 그 수군가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오리 까마는 혹은 이르되 사람의 소년 한때 예사라 하오니 저렇듯이 중한 병이 한 번 들면 회춘하기 어려운 병이로소이다. 자, 젊음은 한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들다면 회춘 뭐예요? 젊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대답 이제 중략시키고요. 중요한 대답 여기 나오죠. 여쭈오되 토끼란 것은 천지개벽한 후 음양과 오행으로 된 짐승이라. 병을 음양오행의 상극으로도 고치고 상생으로도 고치는 법이라. 자, 우리 동양의학에서 보면 이런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약을 쓰죠. 그렇죠? 자, 그런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상극이라는 건 서로 반대가 되는 거겠죠. 상생이라는 건 서로 보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상극이 되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서로 보탬이 되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끼 간이 둘이 제일 좋은 것이 온데 더구나 대왕은 물속의 용신이시오. 물속에 계신 분이요. 토끼는 산속의 영물이라.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올 뿐더러 상극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중에 간이라 하는 것은 더욱 목기로, 그 간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운으로 된 것이온즉 만일 대왕이 토끼의 생간을 얻어 쓰시면 음양이 서로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신효 그 효험이 클 것이라고 하옵나이다. 자, 핵심을 얘기한다면 뭐예요? 토끼 간이 왕의 병에는 좋을 것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양의학의 원리로서 설명을 했죠.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렇지요. 자, 뭐예요?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이고 색은 사람의 수완을 줄인다. 그렇죠? 개인적인 즐거운 개인적인 쾌락에 빠져 있었던 위정자, 임금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장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병든 왕에게 세 사람은 좋은 약으로 토끼의 간을 권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는 토끼 뭐예요? 백성이겠죠. 간이라는 건 결국 뭐야? 그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용왕 위정자가 되겠습니다. 용왕의 삶을 위해서 백성, 그렇죠? 임금을 위해 백성이 희생당한다라는 것,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취가 나타난 부분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면. 이번에는 판소리 수군가의 한 장면이에요. 안일이 뭔지 알죠? 이야기체로 그냥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란 놈이 눈을 깜짝깜짝 이렇게 말로 하는 부분입니다. 토끼란 놈이 눈을 깜짝깜짝 좌우를 살펴보니, 자, 이제 용궁에 왔어요. 용궁에 왔습니다. 천택지신 물입니다. 물과 못의 신과 무수한 어병지졸 뭐예요? 물고기의 병졸들이, 물고기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쌌거늘. 자,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고 속아서 왔는데 뭐야? 병사들이 쫙 둘러싸 진퇴유곡이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용궁지하 용궁에서 필사당퇴라. 토끼가 반드시 죽음에 당도하게 되었구나, 이런 얘기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토끼란 놈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꼭 죽었지. 이런 거 뭐예요? 뭔지 알죠? 판소리체 소설 판소리에 많이 나타난다, 혹은 고전 작품 소설에 많이 나타나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작가 개입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농평, 작가 개입이라고 하는 서술상의 특징. 자, 이거 뭐 너무나 뻔한 얘기니까요. 그렇죠? 시험에, 그런데 그렇게 쉬운 내용이면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추라고 주는 문제들이니까 틀려서는 안 되겠죠. 자, 눈을 깜짝깜짝 뜨고 있을 적에 용왕이 이만하고 보더니만, 요렇게 쳐다보더니만 그는 뱃속에 간 많이 들었겠다. 무식한 소리죠. 이런 무식한 소리들 결국 뭐예요? 해학적인 장면이다라는 거. 간은 하나일 텐데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 해학적인 장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토끼 뱉다고 어서 간 내어 소금 찍어 올려라 분부했거든. 썩 토끼 뱉다고 간 내어 먹었으면 아무 패단이 없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무 패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서술자죠. 서술자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얘는 판소리니까 창자의 생각이 개입되는 겁니다. 알겠죠? 개입이 드러난 부분이었고요. 일이 그릇되느라고 타국짐승이라고 귀히 여겨서 말을 한번 시켜보겠다. 토끼 너 듣거라. 내 우연히 득병하야 병의 한티 명의 한티 문의 현즉 내 간이 으뜸이라기로 어진 신하를 세상에까지 보내서 너를 잡아왔으니 죽노라 하늘 말아라. 너 죽은 후에라도 목비 나무로 된 비라도 해 세울 것이요. 또 내 육신은 안장하여 정처 한식 단오 추석 제사를 착실히 지내줄 것이니 네가 죽더라도 내가 잘 묻어주고 제사까지 지내줄게. 조금 더 죽는 거 하늘 말고 헐 말이 있거들랑 말이 나오고 그냥 죽어라.
토끼란 놈 그제야 인자 죽을 뒤를 돌아온 줄 알았구나. 한 꾀를 얼른 생각하여 배를 훨씬 내밀며, 배를 훨씬 내민다는 건 배를 쑥 이렇게 내민다는 얘기죠. 그렇죠? 배를 씩 내대. 자, 내 배 따보시오. 자, 뭐요? 꾀라는 게 뭐야?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때 용왕이 그래 딱깨 이놈아 그러고 슉 해가지고 소금 찍어 먹었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거야? 오라 얘 왜 이러지? 너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중략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토끼가 이야기를 하죠. 토끼가 당돌이 여짜오되 소퇴 작은 토끼의 간인즉 원륜전기로 삼겹기로. 자, 원륜전기 뭐예요? 달의 전기로 만들어졌으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들임내다. 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병객들이 소퇴 작은 토끼 곧 얼른하면 왔다 갔다 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팥춘잎에다가 나뭇잎에다 꼭꼭 싸서 칡노로 칡으로 칭칭 동여 영주석상이라는 건 뭐 신령스러운 산인 것 같아요. 거기 개수나무 늘어진 상상개비 끝을에다가 달랑 매놓고 나뭇가지에다 매놨나 봅니다. 소화유수 옥외변으로 하러 내려왔다가 도화유수. 자, 도화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그 물가에 놀러 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매놓고 놀러 왔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자연 경치를 즐기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주부 누구예요? 그렇죠. 별주부 바로 자라를 만나서 수궁 흥미가 탁족 좋다고 거기로 뭐예요? 수궁에 가면은 발을 씻을 만하다 즐길 만하다라고 함으로 환경차로 그 경치를 둘러보려고 왔어요. 혹은 뭐 환경 요거 뭐 그 수도를 둘러보러 왔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토끼란 놈이 이제 잡혀와서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죽음의 상황에 처하니까 무엇을 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뭡니까? 꾀를 내었다. 한 꾀를 내었다라는 거. 그 꾀라는 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간을 냈다 드렸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궁금증이 유발되면서 여기에 홀딱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왕의 무능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토끼는 꾀를 내어 용왕의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간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뒷 장면에서 용왕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의 측면에서는 꾀를 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토끼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용왕이 궁금증이 유발되고 나중에 넘어가는 장면까지 넘어가면 그 무능함, 무식함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슬슬 위정자를 비꼬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들어갈까요? 중머리 부분 좀 리듬이 중간에 빠르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고 어쩔거나 아이고 이를 어쩔거나 수궁천리 먼 길에 겨우겨우 얻어내온 것을 무주공산에다가 빈산에다가 그 산 깊숙한 곳에다 던져두고 임자없이 죽게 되니 이 안이 설소이까.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신의 꾀로서 수궁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룰루랄라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독수리가 야를 탁 먹으려고 잡아챕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또 꾀를 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좋은 거 있는데 거기 산에다가 수궁에서 얻은 거 있는데요. 산에다가 던져두고 왔어요. 그거 잃게 됐으니 서럽죠.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야도 또 궁금증이 유발됩니다. 야 이놈아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번에 제가 수궁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수궁에 들어갔더니 용왕께서 의사줌치 의사 뜻 뭐예요? 뜻 주머니 뭐 이런 뜻이겠죠. 갖은 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하나 주십디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로와 이상스럽디다. 쫙 펴놓고 보면 궁기가 서너개 구멍이 서너개 뚫렸는디. 그래서 한 궁기를 탁 퉁기면서 썩은 도야지 창자 나오니라 하면 돼지 창자나 나와라. 그러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퉁기면서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 나오니라 하면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또 한 궁기를 툭 퉁기면서 삥아리 새끼들 나오니라 하면 삥아리 새끼가 하루에 1,500마리씩이나 그저 꾸역꾸역 나오고 무엇이든지 내 소원대로 나오는 그런 좋은 보물을 임자 찾아 못 주고 저기서 무주공산에다 두고 죽게 되니 그 아니 원통어요. 자, 여기서 임자가 의미하는 것은 슬쩍 독수리 너가 가질 만한 임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고 꼬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의사줌치라는 게 꾀를 낸 부분이겠는데요. 뭔지 알겠죠? 예. 만능주머니에요. 만능주머니. 먹고 싶은 거 나오라 그러면 막 나옵니다. 그죠? 야 이놈 토끼야 그러면 네 목숨을 살려줄 테니 그것 좀 날 줄래? 아이고 장군님 목숨만 살려주시면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기 있습니다. 가자.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바위 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야 이놈아 좀 빨리 좀 꺼내와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수리가 다시 날아가 버린다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죠. 여기는 토끼는 독수리에게 잡혀먹힐 위기를 또다시 꾀로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스토리에서 초반부하고 그 다음에 궁중에서 꾀로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장면, 이렇게 세 장면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각 장면의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착취한다. 지혜로운 모습, 그 다음에 뭐예요? 용왕의 무능함, 그 다음에 뭡니까? 독수리에게 그 잡혀먹힐 위기에 처하게 된 그 자체, 위기에 처하게 된 자체는 경고망동하지 마라. 에이, 호사다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일수록 조심해라. 이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용왕, 자라 이렇게 세 인물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토끼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호강의 유혹에 넘어간다.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호강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헛된 욕망을 경계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헛된 욕망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서 위기를 넘기는 장면. 자, 삶의 지혜. 에이, 호랑이가 붙들고 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간을 빼앗길 뻔한 사건, 권력층의 민중에 대한 착취, 이 부분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하고 나눠서 생각하는 거 정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용왕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 봉건사회 충신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여기 잘못됐군요. 여기서 용왕하고 자라 아저씨하고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자라를 보면 봉건사의 충신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용왕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육지로 나온다라는 그 부분에서 충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 한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무지함에 대해서 충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인물에 있어서의 한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백성을 수탈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감언이설을 통해서 죽을 줄 알면서도 끌고 가는 장면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이지만 또 지혜로운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백성 수탈에 앞장서고 이렇게 동조한다라는 부분은 한계라는 거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왕에 있어서 인물의 의미를 따져보면 과도한 주색에 빠져 있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그죠?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향락에 탐닉하는 부분, 요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토끼를 잡아들인다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토끼에게 속아서 충성스러운 신하 자라를 꾸짖는 것, 그죠? 나중엔 뭐예요? 토끼 얘 이거 빨리 째야 됩니다. 이거 배 째가지고 관 드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자라를 꾸짖는 장면, 지배층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당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많은 교훈적인 의미라든가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수능에 출제되었습니다만 워낙에 중요한 작품이고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런 것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우화적인 수법이다, 우의적이다, 우회적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해악과 풍자를 가지고 있다, 골개미를 가지고 있다. 풍자와 교훈이 어떤 부분이 풍자와 교훈이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백성은 허역에 대한 경계, 살배, 지혜,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정자 측면에서는 백성의 착취, 무능한 비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작품 전체 내용 이제 정리를 하시고 부분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인물 정리하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